자, 오늘은 2억대 빚이 있었고 직장인이신데 월급 빼고 부업만으로 2천만 원 소득을 벌고 계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결혼식 사회 부업을 하고 있는 김기윤 사회자라고 합니다.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인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 남들 얘기 들으면은 다 아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서 알 정도면 대기업 같네요? 노코 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업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말마다 결혼식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결혼식 사회는 지금 업체나 아니면은 아나운서, 리포터 같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매주 결혼식 사회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2억은 어쩌다가 지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제 치부를 밝히는 게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 아마 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이대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좀 경제적 자유를 많이 누리고 싶었고 젊은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뭐겠어요? 일확천금 기회 누리는 게 코인을 했는데 제가 잘 벌 때는 막 몇 억까지 벌었다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더 벌어야지 하면서 제 스스로 자제력을 놓쳐버려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다 잃고 빚이 2억까지 대출 다 땡겨가지고 했거든요. 이건 진짜 부모님도 모르시는 건데 그냥 빚이 어느 순간 2억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긴 한데 그때부터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피땀 흘리고 내가 발전하면서 돈을 버는 게 무엇이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코인으로 몇 억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저 5억 6천까지. 5억 6천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2억. 그러면 그 심리적으로는 7억 이상을. 그쵸. 그때는 진짜 세상이 다 가진 것 같고 그냥 돈 버는 게 회사 다녀서 돈 버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근로소득에 대해 정말 사람이 미쳐간다고 하죠. 그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돈 같지가 않았어요. 남은 빚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7천 정도 갚아서 지금 1억 3천 정도 있는데 갚아 나가면서도 자꾸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언제 제대로 살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성공했을 때 또 이 영상 보면서 잘 이겨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부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결혼식 사회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월급 외에 이제 부수입으로 2천만 원을 이제 벌고 계시다는 말이죠. 네. 어쩌다가 이 부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결혼식 사회를 하게 된 거는 저도 이제 계속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였어요. 왜 나는 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나는 왜 시간값은 다 정해져 있을까? 왜 사람들은 다 1시간을 일해도 그 시급에 따라 차이가 너무 날까? 약간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알바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편의점 알바할 때는 1시간 했을 때 최저시급 받았었고 그보다 몸이 힘든 택배 상하차나 쿠팡 같은 알바를 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르바이트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제가 결혼식 하객 알바를 했었거든요. 하객 알바로 하객으로 딱 앉아있어서 이제 보는데 사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왜 이렇게 잘하나 지인인가 했는데 전문 사회자였던 거죠. 결혼식 사회는 친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사회자한테도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결혼식 사회자가 어떻게 되는가 막 찾아봤는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하는 거고 리포터가 하는 거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된다 약간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원 같은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은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컨설팅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고 돈을 내고 그런 비용 지불이나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해서 이제 업체에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제휴 맺은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식장에서 예식을 시켜볼 수 있게 한 거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습을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사회자의 길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는 외모도 출중하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처음부터 잘하셨던 건 아니고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결혼식 사회자가 됐다.
한번 이것도 일화긴 한데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은 저는 임기응변이 정말 떨어져요. 전문화되지 않았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돌발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려서 그 예식을 망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신부님이 되게 화를 내셨고 제가 이제 환불해드렸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하얘져서 그리고 옛날부터 발표라든지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았어가지고 자꾸 저를 깨려고 했었고 사람들 앞에 서면은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니까 배가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차근차근 연습을 하고 이런 거를 이겨내야겠다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부끄러운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되고 훨씬 나아질 수 있다. 2천만 원 정도 벌고 계신데 네. 이게 처음부터 잘 벌렸습니까? 처음부터 잘 벌리진 않죠. 그 준비 기간이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했을 때는 한 두세 달에 예식 하나? 근데 이제 원래는 업체 통해서 이제 하다가 업체 통해서 연습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좀 그냥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플랫폼, 요즘 플랫폼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뭐 숨고라든지 헤이비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고 그런데 전문 사회자들이 자기 프로필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차이가 되게 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되게 카피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보잘것없었죠. 그래도 조잡하지만 제 상세 페이지를 올려놨었고 거기는 제가 돈을 충전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돈을 나가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금액대를 되게 작게 잡고 거기 계속 뿌렸죠. 계속 뿌렸는데 거의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한 건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사회를 보고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요거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컨셉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 컨셉은 뭘까라고 했더니 저는 말빨도 엄청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막 웃기는 것도 아니고 막 텐션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예식 자체를 정말 깔끔하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회자로 해보자 약간 이런 컨셉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응대했을 때에도 응대를 못해서 신랑 신부님이 저한테 문의 주셨다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문의를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끝까지 이제 계약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후기도 쌓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결혼식 사회자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불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헤이비글이나 숨고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했다. 이게 처음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뭐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정말 급한 사람, 정말 진짜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찾나 하고 서칭을 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면 어찌됐건 전문 사회자한테도 사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금액적인 거 그리고 가성비를 엄청 따지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데에서 어떻게 찾으면 제일 좋을까요? 라고 검색하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플랫폼에 전문가들 모여있는 플랫폼을 많이 찾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 나를 알려야겠다.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외부 플랫폼 외에도 이제 본인의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도 활용해서 알리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다음 단계인데 제가 처음에 연습을 했었고 어느 정도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식을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는 플랫폼에 제가 올릴 수도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을 올리면서도 플랫폼에만 의존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자들을 제가 이길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직접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채널 확장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식 갔다 온 거를 후기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트래픽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신랑 신부님이 제가 사회를 보고 나면 만족도가 좀 생기셨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약간 이벤트 같은 것도 결국에는 중요하더라고요. 진행하고 나서 신랑 신부님한테 뭐 후기라든가 이런 걸 써서 주시면 근데 절대 강요는 하지 않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족도가 좋아야 되는 거고 만족도가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저 이거 후기 써주시면은 이벤트 할인 적용이나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후기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카페나 다른 뭐 플랫폼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도 더 많이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직장 다니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부업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클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저는 회사는 평일에 회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혹시 미팅이 있으면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예식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또 하는 일이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이게 주말에 예식을 하는 게 오히려 일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세일즈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 사회도 판매잖아요. 이걸 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계속하고 또 하다 보니까 영업적인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평일에 일을 하면서 약간 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면은 주말에 결혼식 사회에는 제가 신랑 신부님의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를 해서 예식을 하나를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다 완벽하게 잘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끝냈을 때 저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삶의 활력소? 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더 선순환이 돼서 만약에 이것도 일적으로 느껴졌으면 저는 더 힘들어서 금방 멈췄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은 다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원래 안 믿었어요. 늘 원론적인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했었고, 빨리 하세요. 뭐라도 해야 돈 법니다. 이랬을 때, 내가 뭐 가진 기술이 뭐가 있어.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가성비 좋은 아르바이트를 계속 찾다가 운이 좋게 거기 발을 들인 거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홍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SNS 그냥 매일매일 엄청 바쁘게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약간 요거 했으니까 이거 올려보자, 아니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만족도가 올라가거나 서비스가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외부 채널하고 자기 채널하고 어디서 더 많이 일감이 들어옵니까? 제가 블로그 한창 할 때는 블로그로도 꽤 들어왔는데 카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숨고나 헤이비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견적서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걸 봐야 돼요. 뜰 때마다. 그래야 이제 사람한테 보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지 말지 하다 보니까 제 에너지 소비나 심적 소비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돈도 들고 수수료도 많이 떼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카페 후기나 아니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김기훈 사회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그 후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성수기 같은 3월,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하루 주말에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한계가 있으면은 좀 겹치거나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이날은 미리 예약이 됐다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값?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약간 저를 예약했다고 카페에 김기훈 사회자님 예약 성공했어요 이런 글이 올라오고,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거죠.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제가 한 달에 제일 많이, 이제 예식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스케줄 많아서 하루에 4건을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풀로 예식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예식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2건 정도 딱 이제 그걸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딱히 받지 않는 의뢰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거, 제가 멀거나 아니면 예약이 겹쳐서인 거 아니었으면은 이제 대신에 예식을 진행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님이 되게 까다로운 분이 계시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완벽한 예식을 꿈꾸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정말 미팅부터 시작해서 2-3시간 걸리고, 평일에도 제가 피드백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뭐 질문하는 거에 답 다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도 막상 예식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번 제가 겪어보니까 아무리 제가 에너지를 쏟고 정말 잘해드려도 만족도가 낮은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부터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예식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넘는다라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느껴질 수도 있고, 제가 예식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구하는 걸 다 받아주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 사회를 하시다 보면 네. 예비 부부들이 뭔가 재미난 이벤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친구들 결혼식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엎드려 뻗쳐를 뭐 한다든지 약간 좀 어른들이 보기에 약간 민망한 걸 요구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긴 있었어요. 네네. 혹시 실제로 이런 것 중에 좀 재미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약간 엎드려 뻗쳐,
아니면은 무슨 매운 고추 먹고 마늘 먹고 뭐 소리 지르고 장모님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약간 이런 게 다 친구들 아니면은 뭐 사회자 중에서 재밌는 아나운서 뭐 개그맨 같은 사회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근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자마다 각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찾아주시는, 제가 그리고 컨셉이기도 하고 저를 찾아주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약간 신부님들은 좀 깔끔하고 그리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벤트가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하객분들이라든지 좀 지켜보는 분들이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재미를 원하다 보니까는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를 저는 좀 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더 깔끔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하지 않게 그냥 편안한 웃음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신랑님께서는 자기 친구, 진짜 재밌는 친구 있는데 친구한테 결혼식 사회 맡기자, 왜 자꾸 전문 사회자한테 맡길라 그러냐 이러고, 신부님은 아, 이 친구 싫다, 나는 예식은 전문 사회자한테 맡기고 싶다 하시면서 미팅을 보다가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싸우신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다른 분들도 결혼식 사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업이 매력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저도 이렇게 사실 지금 연 얼마 번다 오픈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정말 좀 운이 좋은 케이스기도 하고 좀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닌데, 사실 이쪽 사회자 또 잘 나가는 분들은 진짜 잘 나가요. 막 3개월에 예약 오픈하면은 예약이 꽉 차버리고 1초 만에. 그리고 또 유명한 아나운서, 유명한 개그맨, 또 업체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경쟁했을 때 저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식이 이제 업체 통해서 할 때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업체에서 이제 수수료 가져가고 또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좀 원하는 진짜 미팅도 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하고 그냥 호기롭게 나온 거죠. 사실 업체랑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서 이제 하나하나씩 플랫폼 뭐 있나 해가지고 검색해서 등록하고 예식하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했던 거를 자세하게 후기를 또 쓰고, 그 후기 쓴 거를 바탕으로 또 나를 어떻게 어필할까 또 고민하고, 또 응대를 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문의를 하시고는 답장이 없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전화를 그냥 문자로 드리는 것보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드려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 드렸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는 더 호감이 가시는지 성공률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랑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제가 결혼을 하는데 친구를 안 쓰고 전문 사회자를 써요. 그리고 사례를 해야 돼요. 그럼 전문 사회자한테 사례를 할 거면은 저 같아도 좀 입증되고 말 정말 잘하고 좀 목소리 멋있는 사회자한테 쓰고 싶거든요. 그럴 거면은 많이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 눈 앞에 이제 들고, 그리고 자기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스케일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등록만 하고 사실 어려우실걸요? 근데 이제 그 어렵다는 거는 뭐 모든 일이 전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저 PDF 전자책 쓰는 게 제 인생의 소원인데, 저 전자책 쓴다고 맨날 2년 전부터 전자책 써야지 이래놓고 전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굴청기님이 평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거잖아요. 행동, 재료는 정말 많기 때문에 재료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그 기술의 차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공감을 진짜 많이 했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내 거화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 모든 쉬운 일은 없는데 어느 하나의 허들을 넘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매번 느끼거든요. 이 결혼식 사회자 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한 단계 허들을 넘으셨잖아요. 단순히 결혼식 사회자로만 활동하지는 않으실 거고, 후속 비즈니스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결혼식 사회 초짜였을 때는 정말 이 결혼식 사회가 너무 커 보였어요. 사회 하나 들어온 거, 의뢰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아, 이 의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거에 되게 허덕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레벨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매주 예식장을 다니고 제가 식사를 하는 거, 예식장 구조라든지 모든 거를 보고 그 스태프들이랑 뭐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지식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예식장은 이래서 좋네? 이쪽은 이래서 좋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번의
내 인생 최대의 이벤트인데 그러면은 정말 신랑 신부님들은 그 결혼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좀 결혼식 제가 사회를 보는 것도 저를 홍보하는 것도 홍보하는 거지만 뭐 인스타나 카페나 약간 이런데 제가 예식장 다녔던 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스냅 작가나 뭐 좋은 스드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의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제가 플랫폼이 되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럼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식 시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또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결혼식 사회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식의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또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일에 한번 뛰어들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상 들어가 보면 뭔가 구조가 보이고 그 후속 비즈니스가 보이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도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혼식 사회자를 넘어서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혹은 새로운 잡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겠다면? 걱정을 하려면 진짜 끊임없이 걱정되고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게 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만으로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제 생각으로 하면 했다 실패한 거고 이러니까. 근데 책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은 나랑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됐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베스트겠지만 그렇게 못하면은 땀참이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은 진짜 다 어렵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안 찾아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라도 하다 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 됐던 것처럼 연습하다 보면은 또 그 연습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는 플랫폼이나 뭐 이런 데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럼 그 플랫폼에만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또 후기를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후기를 모으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자꾸 트래픽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 가만히 있어도 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딱 그 구조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단계는 2단계니까 조금만 힘을 더 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 거지만 차라리 그냥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글청이님 앞에서 또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일단 해보자. 해보고 생각하자. 너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 여러분 안녕! 벌써 끝이에요? 50분 지났어.